노다지 썰전. 미시아라는 브랜드로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화장품 기업이죠. 에이블 CNC가 그야말로 생존을 건 대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적자가 쌓이던 국내 직영점과 면세 사업은 과감히 접고 그 힘을 모두 모아서 미국 시장에 쏟아붓고 있는데요. 오늘의 논점 명확히 하겠습니다. 에이블 CNC의 이 파격적인 선택과 집중. 이것은 K-뷰티의 글로벌 강자로 화려하게 부활하기 위한 신호탄인가? 아니면 K-뷰티의 심장인 내수 기반마저 내던지고 이 불확실한 해외 시장의 모든 것을 건 위험한 도박인가? 저는 비효율의 과거를 끊어내고 데이터로 검증된 성공의 미래를 거는 아주 영리하고 또 필연적인 결단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의견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미국의 화려한 성장 뒤에는요, 회사 전체가 적자로 돌아서고 그 근간이 흔들리는 현실이 있거든요. 저는 일부 시장에 그것도 단기적인 성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리스크가 너무 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에이블 CNC가 드디어 이기는 공식을 찾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숫자가 명확히 증명하고 있죠. 2025년 3분기 미국 매출이 109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177%가 폭증한 수치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유명 래퍼를 기용한 틱톡 마케팅이 소위 대박을 터뜨리면서 얻어낸 철저히 기획된 성과거든요. 이 성공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었기에 2026년 올해 미국에서만 매출을 1.5배에서 2배까지 성장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겁니다. 이런 확실한 성장 엔진을 확인했는데 수익성은 낮고 그 따이공, 그러니까 중국인 보따리상 문제 때문에 항상 불확실성이 컸던 면세 사업을 정리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비효율적인 국내 직영점을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구조조정 과정에서 10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일회성 비용도 발생했지만 이건 더 큰 도약을 위한 성장통입니다. 올해부터는 군살을 완전히 뺀 건강한 체질로 본격적인 이익 개선을 이뤄낼 겁니다. 2026년 해외 매출 비중 75%라는 명확한 깃발 아래 미국과 유럽, 일본을 3대 핵심 시장으로 삼고 특히 미국에서 검증된 성공 모델을 영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청사진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표류가 아니라 목적지를 정확히 설정한 항해의 시작입니다. 그 항해의 나침반이 딱 하나뿐이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 시장의 성장, 그 이면에는 회사 전체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기초 체력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2025년 3분기 에이블 CNC의 전체 매출은 5.5% 감소하면서 역성장했습니다. 결국 2025년 연간 실적은 적자 전환이 확실시 되고요. 뭐랄까, 한쪽 팔에서 근육이 막 붙고 있는데 몸 전체는 쇠약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로금 등 17억 원이 넘는 일회성 비용도 적자 상태인 회사에는 상당한 부담이죠.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핵심 시장 중 하나로 꼽았던 일본의 처참한 실패입니다. 불과 1년 전 114억 원에 달했던 일본 분기 매출이 최근 75억 원으로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온라인으로 급변하는 현지 유통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고 심지어 신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품이 대규모로 반품되는 사태까지 겪었죠. 이것이야말로 각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한 채 미국 모델 복제라는 단순한 공식을 들이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예고편입니다. 심지어 그 성공적이라는 미국조차도 들여다보면 아슬아슬해요. 매출의 80%가 비비크림이라는 단 하나의 제품군에 쏠려 있고 그 성공의 기반이 된 틱톡의 인기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이건 성공 신화가 아니라 살얼음판 일을 걷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 구조조정의 의미를 내수 포기가 아니라 전략적 재편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사업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처럼 목 좋은 곳에 큰 매장을 내는 그런 비효율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금 시대에 맞는 채널에 집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무신사처럼 이미 검증된 온라인 채널에서의 판매를 강화하고 최근에는 다이소에 입점한 제품들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오프라인 직영점 대신에 더 효율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채널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든 전선에서 이길 수 없다면 가장 승률이 높은 전투에 정예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당연한 전략 아닐까요? 그 정예 병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본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전략은 글쎄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K뷰티의 정체성과 힘은 한국 시장, 즉 내수에서 나옵니다.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브랜드가 해외에서 K뷰티라는 이름으로 성공을 이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매출의 큰 축을 담당했던 직영점과 면세 채널이 사라진 공백이 생각보다 클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다이소 채널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플래그십 스토어의 브랜드 상징성이나 면세점의 매출 규모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변동성이 극심한 해외 시장, 특히 미국 단일 시장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입니다. 일본 시장이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든든한 내수라는 집을 허물고 언제 비바람이 불지 모르는 해외라는 야영지로 모든 짐을 옮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게 야영지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하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죠. 특히 미국 시장의 성공을 단순한 반짝 유행으로 폄하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네요. 이것은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된 성공입니다. 한번 보시죠. 202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미국 온라인 매출의 85%가 아마존이라는 단일 채널에 쏠려 있었어요. 리스크가 컸죠. 하지만 하반기에는 틱톡샵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면서 아마존과 틱톡샵이 매출의 80%를 양분하는 훨씬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채널을 다변화하는 능력을 증명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마케팅 효율입니다. 이들은 ROAS, 즉 광고비 대비 매출액을 철저히 분석하면서 돈을 쓰고 있어요. 1달러를 써서 몇 달러를 버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곳에만 광고를 집행하는 아주 스마트한 방식이죠. 이게 운에 기댄 바이럴과 구조적인 성공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6년 1월부터는 대형 유통 채널인 코스트코 오프라인 매장에도 입점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오프라인으로까지 영토를 넓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 ROAS, 광고비 대비 매출 효율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흑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미 회사 전체가 적자인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을 매출의 8%에서 올해는 9%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전략입니다. 시장이 예상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해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성장세가 조금이라도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막대하게 투입된 마케팅 비용은 고스란히 독이 되어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뿌리부터 뒤흔들 겁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 미국 매출이 10월이나 11월만큼 폭발적이지 않았다는 데이터는 이 전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는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만약 성장세의 변곡점이라면 지금의 과감한 투자는 회사를 더 큰 수렁으로 밀어넣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틱톡의 유행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본질적인 위험은 여전히 그대로고요. 바로 그 성공 공식을 다른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것이 지금 에이블 CNC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글로벌 확장 전략입니다. 미국에서 아마존과 틱톡샵을 직접 운용하며 쌓은 D2C, 즉 소비자 직접 판매 방식의 노하우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중간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데이터를 쌓고 고객과 소통하는 이 경험을 이제 영국 시장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겁니다. 과거 유럽 시장은 현지 유통업체를 통하는 B2B 방식이 중심이었지만 가장 트렌드에 민감한 영국부터 D2C로 직접 공작하는 것은 매우 영리한 접근법이죠. 모든 시장을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성공 확률이 높은 곳부터 테스트하는 겁니다.
또한 실리콘투 같은 새로운 K뷰티 전문 유통 파트너와 손잡고 기존에 뚫기 어려웠던 중동이나 남미 같은 신시장에 진출하는 건 역시 과거처럼 직접 법인을 세우고 막대한 초기 비용을 감수하는 방식보다 훨씬 가볍고 빠른 확장 방식입니다. 하나의 실패 사례에 얽매일 게 아니라 확실한 성공 사례를 어떻게 복제하고 확산시킬지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성공 공식 복제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는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이미 증명됐습니다. 일본 시장의 실패 원인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일본은 여전히 오프라인 유통 비중이 80%에 달하는 굉장히 특수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에이블 CNC는 현지 유통사에 의존하는 기존 B2B 구조에 안주하다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신규 경쟁사들에게 온라인 시장을 전부 내줬습니다. 각 시장의 고유한 유통 구조와 소비자 특성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우리 방식을 고수하다가 처참하게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B2B 위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유럽 시장에 충분한 현지화 연구 없이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D2C 모델을 갑자기 들이미는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조급증에 가깝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확장은 또 다른 실패를 낳고 일본의 교훈을 너무 빨리 잊은 대가를 치르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의 실패는 과거의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뭐랄까 값비싼 수업료였다고 봅니다. 그 실패가 있었기에 오히려 미국에서 더 절박하게 D2C 역량을 키웠고 이제는 그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성공적인 최신 무기를 들고 새로운 전장에 나서는 것이죠. 변화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은 곧 도태를 의미합니다. 에이블 CNC는 도태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ABCNC가 처한 매출 감소와 적자 전환이라는 그 냉정한 현실을 먼저 봐야 합니다. 미국 시장의 성과가 아무리 인상적이라도 무너진 일본과 축소된 내수 시장의 손실을 모두 메우고 회사를 흑자로 이끌 만큼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지는 여전히 거대한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에 기업의 운명 전체를 걸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모든 혁신적인 변화에는 성장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에이블 CNC는 낡고 비효율적인 과거의 사업 구조를 정리하고 데이터로 검증된 성공 전략을 통해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 마케팅 투자를 늘리고 해외 시장의 모든 용량을 집중하는 이들의 행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에이블 CNC의 미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 시장에서의 성공이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회사의 전체 실적을 견인하는 구조적인 성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 과감한 혁신이 K뷰티의 새로운 성공 신화로 기록될지 아니면 무리한 도전으로 남게 될지는 앞으로 발표될 실적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이 기업의 가능성과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